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다우는 빠진 거 없죠. 나스닥은 0.3% 올라서 끝나는 흐름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과 미국이 런던에서 무역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죠. 한 달 전에 제네바 협의 후 서로 관세를 거의 다 내린 상태에서 다시 이 관세 협상이 재개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끝났고요. 10일 오전에 다시 10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네바 협상에서 미국은 히토르 수출 완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원활한 공급을 바라고 있고, 특히 케빈 헤셋 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크고 강한 악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회담이 될 거다. 이 악수라는 것은 이제 이 쉐이크 핸즈죠. 이렇게 손을 마주 잡는 거. 그래서 짧은 회담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히토류의 공급, 이 히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90% 넘게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히토류가 전자제품부터 방산까지 싹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이게 엄청난 무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 뭘 줄 거냐는 거죠. 지난번에 영국과 합의를 볼 때 10만 대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한테도 10% 관세를 매길까요? 아니면은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히토류가 바꿔서 제로 관세가 될까? 그럼 아무도 모르죠. 근데 중국이 미국에 들어가는 수출 물품을 제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10% 정도나 그보다 약간 하위되는 데서 합의를 보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계속 안 주게 되면 미국 그 기업의 생산도 상당히 계속 부담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 합의.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이 합의에 대한 기대 심리, 대기 심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죠. 일단 10일 오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장 끝나고 오늘 밤에 미국에서 이 뉴스를 받겠죠. 보통 한 6시간, 그러니까 9일날 6시간 정도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 정도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기대감에 중국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어저께 항생 상해도 1.6%, 0.4% 상승의 흐름을 좀 보였던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일단 연준의 금리는 계속 동결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지표일의 흐름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 해드렸죠. 어저께 고용지표, 비노 고용지표가 증가하면서 시장은 환호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죠. 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발표가 있죠. 12일 정도, 11일, 12일 사이에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밤,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이 지표가 나왔거든요. 이게 둔화가 됐을 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둔화돼도 금리 인하 안 합니다. 연준은 어차피 금리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 연준 입장에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대응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 있는 관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그게 확인이 된 대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은 아마 연준은 금리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경기 침체나 고용에 문제가 생기면 금리는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아니라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아마 금리는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한 10월 후를 계속 지켜봐야 될 거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계속 쥐고 있다는 거. 사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보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높아지면서 가계의 생활비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정부가 물가도 낮추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가상금리 손도 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왜냐면 가상금리가 큽니다. 이 가상금리가 이제 은행으로서는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걸 대비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낮추려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자동적으로 낮아져요. 물론 은행이 이제 그걸 어떻게 대응할 싸움이긴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죠. 금리를 내리면 내려오고 가상금리라든가 모든 게 이제 지출 부분이 줄어들겠죠. 가계가 그렇게 되면은 뭐 기업도 사세 회사채 발행이 편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계도 시장에 여윳돈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연준도 내릴 거예요. 다만 이제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간을 좀 확인해보고자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금리 쪽으로는 인플레이션 내려오는 게 둔화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정체되거나 약간 높거나 정도의 흐름이 시장에는 오히려 환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너무 높아버리면 관세에 대해 부담으로 주가가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이 둔화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횡보가 내가 볼 때 훨씬 유효한 상황이 될 거다. 그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그냥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우 일봉 보시면 다우가 45,000 가고 지금 제자리 못 가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의미 없습니다. 장중에 사실은 좀 밀렸었죠. 0.4% 밀렸었지만 그나마 살려내고 끝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나스닥은 조금 올라오죠.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22,200이었으니까요. 한 700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700포인트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시 고점까지 올라갈 때는 경계감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훅 밀어버렸던 상황. 물론 이게 이제 관세로 밀었지만 어쨌든 고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올라갈 때도 찔끔찔끔 올라가야 되거든요. 특히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철회가 된 게 아니잖아요. 철회가 된 게 아니라 합의를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로 인한 뭐 어떤 의심의 노출에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찔끔찔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일 거다.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뭐 이 테슬라 같은 종목은 좀 강해졌죠. 지난번에 14% 빠진 거를 좀 회복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뭐 이 자리는 의미가 없죠. 근데 61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틀은 상태라서 이제 이게 의외의 한 방이었잖아요. 일론 머스크와 저기 누구야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 문제 그거였지만 어쨌든 이 기회의 물량을 여기서 매수를 한 거 보면 오히려 이게 저점 매수의 기회가였을 거다라는 생각도 일부 된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6만 전자를 돌파했었어요. 그리고 6만 전자에 갖다 놓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아침 시간에도 했지만 이 121선하고 201선을 아직 돌파하는 과정이잖아요. 201선 돌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 평선을 돌파한다는 것은 이제 정배열로 간다. 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크죠.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제 제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만 요 근래 외국인이 얼마 샀냐면 1조 4천억을 샀어요. 외국인이 3일 동안 산 게 3조 3천억인데 거기에 한 40% 정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리는 상황.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엔비디아가 중국의 AI 칩 B40라는 것을 이제 생산해서 이제 해서 수출을 하는데요. 그 미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은 요 엔비디아 용품 대신에 오히려 GDDR을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으로 실적이 좀 반감된 거를 이걸로 채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GDDR은 성능하고 생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저는 계속 가야 될 거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아직 못 갔다라는 부분이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2,800 60까지 갔어요. 뭐 연일 상승이죠. 어제도 장중한 때 1.8%인가? 거의 1.96% 올랐죠. 그 전날도 2% 올랐죠. 또 그 전날도 2.6% 계속 오르고 있죠. 뭐 새 정부에 대한 뭐 허님은 뭐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공개 방송에도 있지만 이전 정부와 현재 정부의 힘이 좀 차이가 생겨요. 왜냐하면 입법권이라는 걸 쥐고 있잖아요. 그전에 입법권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또 새 정부하고 구정부 간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전부터 근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1000포인트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다음에 2,000포인트 가는 노무현 대통령 2,080억 하고 죽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3,000을 갔어요. 3,300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재명에서 5,000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5,000 가겠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못 간단 말은 못하겠지만 기술적으로 가려면 시장이 받쳐줘야 돼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못 갔던 부분이니까 전 세계와 키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5천이냐 아니면 뭐 중간에 어디서 잘리느냐 이거는 뭐 봐야 알겠죠. 다만 뭐냐면 지금 못 갔던 거를 올리는 상황, 거기에 수급적인 상황이 같이 되고 있는 그게 의미가 있다 정도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3조 정도 매수를 했어요. 어저께도 1조 정도. 오늘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지금 쇼커버링을 지금 하는 상황으로 보거든요. 쇼커버링. 그래서 쇼커버링 하려면 아직도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골드한테 말씀드렸지만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외국인 매수는 오늘도 또다시 1조를 사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